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문제 풀어보라고 과제로 드렸었는데, 자, 요거 한번 정적할당 버전으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사람의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이름과 나이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을 입력받을 때 어떻게 입력을 받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름을 그러니까 즉, 나이를 담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따로 만들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임을 담는, 그러니까 즉 이름들만 담는 뭐 했어요? 자, 여기는 20이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들 나이들 저장하고 뭐 이름들 저장하기 위한 이제 배열을 따로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뭐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뭐 홍길동이래요. 홍길동. 그 다음에 뭐 임꺽정. 그 다음에 뭐 김철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요거에 맞게끔 또 뭘 또 설정해 줬어요? 나이를 다시 설정해 줬다는 거죠. 정확하게 나이를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0살, 30살. 근데 우리가 어떤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따로 관리하고 나이를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름과 나이를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체를 만들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름과 나이를 갖는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나이 10살, 그 다음에 나이 뭐 20살, 나이 뭐 30살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갑자기 이제 사람 구조체한테 뭐 취미를 추가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취미 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과 나이 정도만 우리가 다루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튼간에 우리가 이름과 나이를 따로따로 받을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구조체를 구조체 기반으로 한 배열을 만들면 우리가 사람을 몇 명에도 입력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 사람으로 만들어져. 자, 근데 이 녀석이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person. 이거는 뭐 한 거다? 여러분들이 사람 구조체를 만든 거예요. 사람 구조체. 그래서 사람 구조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직 실체화되지 않은 설계도와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뭐 네임을 받기 위해서 이름 하나당 저장하기 위해서 한 20장 정도만 해볼까요? 그 다음에 int age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여기다가 struct person p1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P1이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한 명을 만든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라고. 그런데 사람 두 명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죠. 사람 세 명은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사람을 만드는 행위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뭐 10명 관리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10개 만들진 않잖아요. 우리가 int a 뭐 정수를 10개 관리한다 해서 int 변수를 10개 만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정수를 10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int 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을 만들면 되는데 근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struct person이라고 매번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type df라고 적어주시고 struct person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person이라고 쓰는 순간 뭐가 된다? 내가 요 구조체를 person이라는 이름을 쓰겠다. 그럼 원래는 struct person이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struct person 안 써도 요렇게 해서만 써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A예요. 그러면 내가 struct person 대신에 그냥 A를 쓰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이제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언더바 붙인 거는 여기가 person이기 때문에 언더바를 붙여가지고 이제 표현을 얘는 이제 구조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분짓기 위해서 언더바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체 배열을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구조체, 그러니까 사람마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네임과 에이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넉넉하게 일단 입력을 받고, 고객한테 이제 고객한테 천천히 하나하나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100이라 했는데 100은 너무 뭐 적다라고 하면 200으로 늘려줘도 되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개발자가 정적 할당 때문에 사이즈를 미리 정해놔야죠. 왜? 얘도 사이즈를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예요?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할당받으려면 이게 측정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너 메모리를 얼마큼 그러니까 메모리를 운영체제한테 가서 얼마큼 받아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다고요. 요 공간 자체가 없으면 당연히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쓸게요. 샵 find 맥스 사이즈 해가지고 10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100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Y문 눌렸죠? int people size 그냥 사이즈라 쓰겠습니다. 사이즈라 쓰고, 자, Y문 돌리면 됩니다. true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근데 true 쓰려면 여기다가 이거 써줘야죠. 샵 include sd fulltyp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printf에서 입력받으면 되겠죠. 지금 정적 할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는 겁니다. scanf에서 %d 그 다음에 사이즈 받아주면 되고, 근데 고객이 내가 정해놓은 맥스 사이즈보다 더 크게 입력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이즈가 내가 정해놓은 개발자가 정해놓은 맥스 사이즈보다 더 크게 입력했다 그러면 %d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데, 유효성 검사는 모든 개발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lse에서 브레이크 빠져나오면 되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한 다음에 고객이 0을 입력했다, 0 이하로 입력했다라고 하면 뭐 1 이상의 값을 입력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복문 돌려주면 되겠죠.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사이즈 전까지 i 뿔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printf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d 얘도 마찬가지로 %d int 넘버는 i 플러스 1을 써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넘버 써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넘버 써주면 되겠죠. 자, scanf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나이를 받아야 되니까, 이름을 받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접근할 때 우리가 보통 캐릭터 네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열자라고 하면 우리 이거 보통 어떻게 써요? 얘랑 똑같은 게 뭐야? 네임에 0번째 주소랑 뭐랑 같은 거다? 그냥 네임 쓴 거랑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배열을 준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겠죠. people의 i번째 배열이죠. 그러니까 네임의 0번째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임 그죠? 근데 어차피 배열의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주소잖아요, 주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입력받아야죠. 근데 나이는 그냥 일반적인 변수니까 주소를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사람의 나이 입력받게끔 우리 코드를 작성해 준 거죠. 그쵸? scanf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과 나이 받았으니까 그거에 맞게 출력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도 %d 번째 사람의 이름과 나이인가요?
필요 없죠. 얘는 %s, %b 이렇게. 자, 넘버 써주면 되고, 이제 people i번째 네임 주면 되고, people의 i번째 .ag. 자, 이게 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실행하게 되면, 자, 사람의 숫자 입력해달라 합니다. 제가 100이라 써놨는데, 여기를 200으로 입력하고, 300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3명 정도 해볼게요. 3명 딱 하면, 자, 첫 번째 사람 이름 입력해달라 하죠. 그럼 AA, 11, BB, 22, CC, 33.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나이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정적 할당의 한계죠. 왜? 맥스 사이즈는 100으로 써놨기 때문에 고객이 나는 더 많이 입력할래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200으로 바꿔줘야 되고, 아니면 나는 200으로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 나는 10명 또는 5명만 입력한대요. 그러면 그렇다 해가지고 고객이 입력한 대로 메모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해 놓은 대로 지금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조금 더 내 메모리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숫자 사람을 입력받거나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적 할당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하라 했죠? 이거를 동적 할당을 이용해가지고 변경을 시켜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동적 할당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nclude std lib.h 요거 있어야 된다 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맥스 사이즈를 정해놨는데 이제 요거 필요 없죠. 맥스 사이즈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는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요. 왜? 지금 이제 말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메모리를 어디서 땡겨오는 방식이에요? 힙이라는 공간에서 땡겨오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 이하로 입력해달라. 이거 할 필요 없고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사이즈가 만약에 1 이하로 입력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이상의 값을 입력해달라라고 얘기해줘야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입력하면 그거에 맞게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동적 할당이라는 이제 개발자가 그 메모리를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프로그램에 돌렸을 때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people에 자, 말록 쓴 다음에 사이즈 오프, 그 다음에 얘는 person 곱하기 사이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20이고 얘가 4기 때문에 24바이트란 말이에요. 요 구조체 자체 메모리는 24바이트예요. 그럼 24 곱하기 사이즈 해가지고 그만큼의 메모리를 확보받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 칸당 구조체 변수 한 칸당 2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24바이트. 자, 어쨌든 그만큼의 메모리를 받고 거기에 이제 주소값을 0번째 주소값을 people이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의 name, i의 뭐 ag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겠죠. 그죠? 이렇게 입력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할 때도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는 배열이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입력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아까 100이라 했죠. 그럼 200도 허용할까요? 네, 200도 허용합니다. 보이죠? 1000도 내 고객이 만약에 난 더 많이 입력할래. 1000 허용 가능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입력받으니까 적당히 입력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3명.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동적 할당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나는 숫자를 많이 입력할래 하면 많이 입력받을 수 있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 나는 숫자를 적게 입력할래 하면 그거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나는 많이 입력하게 했는데 너 프로그램 쓰니까 느려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바꾸세요 라고 얘기해주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한테 책임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을 돌리는데 게임이 느려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개발자 책임인가요? 아니죠. 물론 게임을 잘못 만든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좋게 만들어야죠.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짰을 때 지금 말록을 몇 번 했다?
한 번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뭐 해줘야 돼요? 말록을 한 번 했으니까 메모리 해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의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자동 할당, 자동 해제라면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수동으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메모리 누수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누수 발생하면 메모리가 낭비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서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난번에 여러 대 과제로 드린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적 할당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정적 할당이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 때문에 뭘 도입한 거다? 동적 할당을 도입한 거다. 그리고 이 구조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